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미세먼지를 보시면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맑아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맑은 하늘과 맑은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이번 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었고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을 나타낸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SK하이테크놀로지, NC소프트, 삼성전자, 크래프톤,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이렇게 7개 종목은 한 주 동안에 1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SK하이닉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려 3,6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보시면 정말 수급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그게 정말로 어울릴 정도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9만원 저점 구간 이때 이후로 주가가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정말 오랜만에 장기 이평선이 121선 여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황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지만 D램 반도체 가격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저가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달 동안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과거 매물대 이 구간이죠. 지금 이 매물대 구간 하단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매물대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보여줄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양호하고 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지만 과거 3개월 동안 갇혀있던 이 매물대까지 도착한 만큼 약간은 조정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추세적인 방향성은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는 우상향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기적인 시각하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각 구분을 해서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K하이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종목은 지난 11월 16일 날 이때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고 그 전후로 해서는 별다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물론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크게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시각으로 이 종목을 본다면 지금 직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또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만큼 만약에 매수한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NC소프트. 자,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빼빼로데이였죠. 이때 한번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확실하게 수급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다면 지금은 기관은 매일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거의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종목이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틀 동안에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종목이 죽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다면 분명히 이틀 동안에 긴 조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는 기존의 가격대로 회귀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을 때 한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물타기를 할 때 아무 때나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종목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때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취해보신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내 매수가 이상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구간을 활용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종목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부진했던 업종이 개선될 조짐이 보일 때 그때를 차라리 매수의 기회로서 삼는 것이 평단도 낮출 수가 있고 빠르게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사례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캐치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는 무엇보다도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때 11월 11일. 자, 이때 이후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융투자는 단기 투자의 성향이 강하다면 연기금은 반대로 조금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입장에서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사실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11월 18일 이때 외국인의 순매도 관찰이 나왔었는데 그때를 제외한다면 직전에 4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금요일날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수급이 조금 개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연말에 특별배당 이슈가 있고 또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지금보다는 6개월 뒤에 그때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자,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난 고점 약 50만원대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NFT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따라 주가가 많이 나뉘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직전 고점 저항대 50만원에서 51만원 이때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보는 전략도 저는 유효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여섯 번째로 카카오를 많이 매수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난 9월달에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점을 딛고 조금은 추세를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12만 7천원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주가가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솔직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빠진다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21선하고 61선 모든 이평선과 맞닿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를 강하게 뚫어줄지 단지 수급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갈 때 그때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지금 이 종목은 11월 첫날이죠. 이때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지만 그래도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처럼 수급이 양호하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흐름이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승 뒤에 우측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찝찝하게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응해보자. 그게 제 취지이니까 이 점은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B하이텍. 자, 이 종목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볼게요. 자, DB하이텍은 지난 1월 달에 직전 고점 부분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전고점까지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삼성 SDI였죠. 자, 이 종목처럼 주가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 대기 물량을 많이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투매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종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기관도 마찬가지로 NC소프트를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LG전자, 카카오페이,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많이 매수했네요. NC소프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LG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LG전자는 애플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기관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또 주가도 한 차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카 이슈는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었고, 또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가 나오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료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히 이와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그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금요일만의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투신, 기타금융, 보험, 금융투자 모두 골고루 매수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자, 저도 이 종목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첫날 이 종목 공모주를 3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잘 팔았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14만원 저점을 딛고 어느새 보니까 17만원까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때까지만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기간의 수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오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페이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기관 쪽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요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연기금은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페이를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보호예수 물량. 이게 통상적으로 한 달하고 3개월, 6개월, 1년 이때 가장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점에 주가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이런 종목을 투자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보호예수 물량이 지난 뒤에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6번째로 LG 이노텍, 제가 이 두 종목을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LG 이노텍부터 살펴보면, 자, LG 이노텍의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의 주가의 상승률을 보세요. 단 이틀을 제외하고 3일이죠.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LG 이노텍을 설명드렸을 때는 반도체 기판 쪽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주 주중에는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애플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의 수혜주로서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최근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헤드셋을 내년에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XR은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이 두 가지를 활용한 것인데, 여기에는 고성능 카메라하고 또 OLED가 필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서 OLED 대표 종목인 LG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 모듈 대표 종목 LG 이노텍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애플과 LG의 관계,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LG의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애플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플카는 2025년,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인데 그에 반해서 애플의 XR 헤드셋, 이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애플 측에서 발표를 했던 만큼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XR 헤드셋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하고 디스플레이, 이게 핵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최우선 업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LG 이노텍의 수급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난 4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약 6개월 동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2달 사이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했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디스플레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OLED 관련 소재 기업들, 그런 기업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종목으로서 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사가 발행된 날짜는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보지 마시고요, 내용적인 측면만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OLED 소재주가 올해도 실적이 맑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PI 첨단 소재하고 덕산 네오록스, 이 두 종목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록스는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PI 첨단 소재는 PI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커버 윈도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OLED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소재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OLED 관련 소재 기업으로서 지금 이 두 종목이 거론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두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LX 세미콘도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OLED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덕산 네오록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의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확실히 11월 달부터 방향 자체가 상승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PI 첨단 소재. 자, 이 종목은 그렇게 수급이 좋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9월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주가가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에 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목요일 날이죠. 이때 주가가 장중한 때 25%의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OLED 관련주가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반드시 OLED 소재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이 상승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관의 애플발 메타버스 이슈 때문에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 대형주 위주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OLED 디스플레이 업종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OLED 소재 기업들 이쪽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챙겨서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해 보시면서 항상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